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타타르를 협공하자는 징기스칸의 연락을 받은 토오릴칸은 내 아들이 말이 옳다며 자신이 직속부대만을 이끌고 재빨리 징기스칸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어서 징기스칸은 또 친족인 주루킨 씨족이 세체 백기에게도 우리 조부와 부친들을 죽인 타타르를 협공하자며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루킨 씨족은 6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죠. 할 수 없이 징기스칸과 토오릴칸만 군대를 이끌고 금나라 군대와 합류해 타타르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수천 년간 작동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 패턴이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거든요. 패권은 여진족의 금나라가 잡고 있었죠. 여진족은 고구려 때 말갈족으로 고구려 백성이었는데 고구려가 망하자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을 따르다가 훗날 아구타가 금나라를 세운 것이죠. 금은 북방의 몽골 고원을 이이제이 정책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이제이는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발상인데 원래 한족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이죠. 그런데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했을 때도 오랑캐였던 그들 역시 이 방식으로 주위 세력을 관리했던 것이죠. 금은 바로 인접해 있는 타타르를 회유했습니다. 여러 지파로 갈라져 있고 세력도 만만치 않아 이용할 만했던 것이죠. 타타르는 몽골 부족의 이대칸인 암바카이칸이 딸과 혼인할 것처럼 속여 암바카이칸을 붙잡아 금에 넘기고 금은 암바카이칸을 형틀에 메어 죽입니다. 또 타타르와 연합해 틈틈이 몽골 부족을 인종 청소하듯이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그 결과 몽골 부족이 여럿으로 갈라져 약화되고 반면 타타르가 강성해지자 금과 타타르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타타르가 금의 변경을 노략질합니다. 그때 마침 케레이트가 적분해 오자 금의 승상 완한양이 타타르 토벌에 나선 것이었죠. 징기스칸과 토오릴칸의 연합군이 전장에 도착해보니 타타르는 북쪽 율자강으로 후퇴해 방어성체를 쌓고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기동성을 주무기로 하는 유목민이 성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불리한 것이죠. 징기스칸과 토오릴칸은 성체를 기습해 타타르의 족장인 메그진 세울투를 붙잡아 죽이고 금의 완한양을 만납니다. 징기스칸으로서는 아버지 예수게에 원수를 갚은 것이죠. 완한양은 아주 기뻐하며 금의 위종에게서 미리 위임받은 대로 토오릴칸에게 왕의 칭호를 주죠. 몽골 고원이 왕이라는 뜻이죠. 그 이후로 토오릴칸은 왕과 칸을 붙여서 옹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또 징기스칸에게는 자우두쿨이라는 직함을 주고 황제에게 상주하여 나중에 자우토우 직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자우두쿨이는 100명 정도를 지휘할 수 있고 자우토우는 그보다 약간 높은 변방 경비대장쯤 되는 직책으로 400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었죠. 이때만 해도 완한양은 이 30대의 오랑캐 족장이 얼마 후 세계 정복에 나서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 후 완한양은 자신이 승전 공적비를 세우고 회군하고 징기스칸과 옹칸도 전리품을 서로 나누어 가진 뒤 본거지로 각각 돌아갑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막사는 카릴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징기스칸과 수천 명의 전사들이 우마차들의 전리품을 가득 싣고 가축무리를 몰아 기분 좋게 막사촌으로 향하죠. 본거지 부근에 도착하자 푸른 호수와 주위에 널려있는 둥근 양탄자 막사의 지붕들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승리하고 개선하면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멀리까지 몰려나와 행렬을 맞이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없는 사이 주루킨 씨족이 습격해 10여 명을 죽이고 입고 있던 옷을 약탈해 간 것이었죠. 신족이 그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은 오는강의 숲속에서 연애를 할 때 요리사를 구타했다. 또 벨구테이의 어깨를 칼로 내리쳤다. 얼마 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살해했던 타타르를 공격하자고 6일이나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지금은 아예 적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며 주루킨 씨족이 있는 곳으로 진격합니다. 그때 주루킨 씨족은 허더 아랄의 돌로안 폴다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허더 아랄은 켈렌강의 작은 삼각주로 부근에 대초원이 펼쳐져 있고 몽골 비사 기념비가 현재 있죠. 훗날 칭기스칸이 전체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허더 아랄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해 쿠릴타이는 부족장 회의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대몽골 제국의 칸으로 즉위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돌로안 볼다크는 7개의 작은 언덕이란 뜻으로 칭기스칸의 아들 어거데이 칸이 몽골 비사를 완성한 곳이죠. 돌로안 볼다크 전투에서 징기스칸은 세체베키와 그 동생을 사로잡아 추궁합니다. 전에 우리는 서로 무엇라 서약했느냐? 허위노르에서 징기스칸이 즉위할 때 육촌인 세체베키와 그 동생이 전쟁할 때 명령을 듣지 않으면 우리 검은 머리를 땅에 내던져라. 평화로울 때 평화를 깨뜨린다면 우리를 황무지에 내다버려라. 이렇게 충성맹세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킨 것이죠. 세체베키도 별달리 변명할 게 없는지라 자신들의 서약대로 처벌받겠다고 하죠. 칭기스칸은 그들을 죽이고 수천 가구의 주르킨 씨족 백성들을 자신이 본거지로 옮깁니다. 몽골 부족의 성골인 키아트 씨족 중에서도 성골이라 할 수 있는 본가를 접수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칭기스칸이 세계제국 건설의 주춧돌이 되는 여러 인재들을 얻게 되죠. 자무카에 속해 있던 구은고아가 아들 둘을 징기스칸에게 맡기며 말합니다. 칸의 문지방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만약 문지방에서 멀어지면 아킬레스건을 자르십시오. 그중 형의 이름이 모칼리. 훗날 징기스칸이 사준사구로 동쪽 총사령관을 맡아 금을 정복합니다. 서쪽 중앙아시아 정벌은 보우르초가 책임졌는데 이 둘이 몽골 제국 건설의 쌍벽을 이루는 제1공신이죠. 참고로 모칼리는 고려계라는 설도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징기스칸이 전쟁터에서 얻은 적의 아이들을 데려가 어머니 허엘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엘룬이 직접 키우고 때로는 아들로 삼기까지 했죠. 주르킨 씨족에서는 보로콜, 메르키트에서는 구추, 타타르에서는 시키켄 코토크, 타이치오트 씨족에서는 커커추라는 아이를 각각 데려갔는데 모두 훗날 몽골 제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적의 아이를 어떻게 집에서 한 가족으로 키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새끼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런 열린 사고가 있었기에 훗날 몽골 제국에서 원칙적으로 출신을 따지지 않는 개방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반면 칭기스칸은 원한 관계는 확실했고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주르킨 씨족 백성들이 비록 자신에게 투항했지만 아직도 속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칭기스칸은 연회를 베풉니다. 분위기가 제법 무르익었을 무렵 징기스칸이 주르킨 씨족의 부리버케와 동생 벨구테이에게 씨름 시합을 시킵니다. 부리버케는 무패의 씨름 최강자죠. 그러나 한참 실갱이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자 벨구테이가 죽을 힘을 다해 그를 잡아당겨 그의 엉덩이 위로 올라타고 앉아 징기스칸을 곁눈질로 바라봅니다. 징기스칸이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죠. 벨구테이는 그 뜻을 알고 부리버케의 두 소매를 서로 엇갈리게 당겨 목에 묶은 뒤 그의 등뼈를 무릎으로 꺾어버리죠. 우두둑 부리버케가 등뼈가 부러지며 나는 원래 벨구테이에게 지지 않는다. 칸이 두려워 일부러 넘어졌다.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사이에 내 목숨까지 넘어졌구나 하면서 숨을 거두죠. 벨구테이는 그 시체를 질질 끌어내버린 뒤 가버리죠. 벨구테이는 과거 오농강 연회에서 오른쪽 어깨에 칼을 맞았던 복수를 했고 칭기스칸으로서는 주르킨 씨족을 확실히 장악했다는 선언이었죠. 몽골 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다시 보석 같은 징기스칸의 성공 법칙 하나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지금까지 크게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타이치오트 씨족에게 잡혀가 목에 칼이 채워졌을 때, 신부 버르테를 약탈당했을 때, 그리고 단란 발주투에서 자무카에게 패배한 것인데 3번 모두 공통적인 징기스칸의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자무카가 징기스칸이 안다였지만 승리에 취해 이런 칭기스칸이 무서운 특질을 놓쳤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다면 징기스칸은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를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포기 없음, never give up. 이것을 더해 지금까지 성공 법칙 6가지를 모두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